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 회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학이나 통계,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마 저보다 훨씬 잘하실 겁니다. 반대로 문과 출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심지어는 수학 나오면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강의 수준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가장 쉽게 자세하게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목표는 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들으시다가 아는 부분이고 너무 쉬워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바로 패스하시면 됩니다. 자, 온라인 강의니까 쉽게 패스하실 수 있죠. 우리는 수많은 토픽을 준비해야 되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과감하게 지나가시면 됩니다. 이 코드는 면적에 따른 아파트 가격을 예측하는 선형 회귀 모델을 챗 GPT가 구현한 겁니다. 코드에 작은 글씨는 패스하고 큰 글씨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학습이죠. X, Y 데이터를 설정하고요. 모델 리니어 리그레션을 모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핀 메소드를 써서 X와 Y를 넣어주면 학습이 끝납니다. 네, 정말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귀해야겠죠. 회귀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머신러닝이 뭐 한다고 했죠? 분류와 예측. 회귀는 예측을 합니다. 예측이니까 프레딕트 메소드를 사용해서 X 값에 대응하는 Y 프레드 값을 구합니다. Y 언더바 프레드. 제가 예측 값은 뭐라고 한다고 했죠? 자, 이론을 배울 때 진행하에서 Y 햇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론을 배울 때는 Y 프레드가 아니라 Y 햇을 사용할 겁니다. 자, 이제 그럼 Y 햇을 출력하면 뭐가 나오나요? 이쪽에 보시면 컬러를 레드라고 설정했죠? 빨간색으로 설정했으니까 빨간색 선이 그려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맨 아래는 모델 파라미터와 모델이 데이터를 잘 설명한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MSE R-스퀘어 스코어를 설정했습니다. 자, 모델 파라미터의 코에피션트는 개수라고 하고요. 변수에 곱해지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A가 X라는 변수에 곱해져서 코에피션트인 거고요. 또 A는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량입니다. 쉬운 말로 기울기입니다. 네. 인터셉트는 절편입니다. B죠. 우리가 서브트 보다 보면 다른 말도 나오죠. 웨이트와 바이어스. 기억하시죠? 지난 강의도 말씀드렸듯이 웨이트가 지금 보는 1차 방정식에서는 기울기인 거고요. 바이어스가 절편인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모델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그럼 그냥 기울기나 회귀계수라고 또 하지 왜 웨이트라고 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었을까요? 지금은 X 변수가 하나라서 기울기란 말이 되게 자연스러운데 X 변수가 n개로 늘어난다고 쳐봅시다. 자, Y는 오메가 n xn 플러스 오메가 n-1 xn-1 플러스 해서 오메가 제로까지 이렇게 했을 때는 각 오메가가 x에 곱해지죠. 그래서 xi, 요 xn개 중에서 xi가 영향력이 클수록 오메가의 값이 커지겠죠. 그래서 웨이트라는 가중치란 말이 더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인터셉트도 그래프에서는 인터셉트가 자연스러운데 데이터 입장을 보면 바이어스가 자연스럽습니다. 인터셉트 즉 절편이 직선이 축을 교차하는 지점이죠. 쉽게 말해서 X축이나 Y축과 만나는 지점의 좌표입니다. Y는 AX 플러스 B. 여기서 Y 인터셉트, Y 절편은 B인 거죠. 그럼 데이터 입장으로 볼게요. X가 면적이고 Y가 직값이니까 면적이 0일 때 직값이 있는 거죠. 이상하지 않나요? 면적이 0인 직값. 사실 건가요? 바이어스가 더 잘 어울립니다. 결과를 보면서 모델 파라미터와 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MSE R-스퀘어 스코어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코에피션트와 인터셉트 자세히 설명했죠. 코에피션트와 인터셉트로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모델이 얼마나 데이터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 보고 싶겠죠. MSE부터 볼게요. mean square error 평균 제곱 오차는 예측값 y 햇에서 실제값 y를 뺀 값에 제곱을 더해준 후에 데이터 수로 나누어준 값입니다. 자, 이 식을 음미해 보겠습니다. 예측값에서 실제값을 빼고 제곱해서 다 더했으니까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가 크면 값이 커지겠죠. 반대로 차이가 없으면 0에 가까운 거고요. 자, 제곱했으니까 음수값은 안 나옵니다. 모델이 완벽하게 데이터를 설명하면 MSE는 당연히 0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MSE 숫자를 볼까요? 26만 어쩌고 저쩌고. 화면 오시나요? 우리가 그래프를 지금 보면은 이거 무지 좀 잘 설명한 것 같아요. 파란색 실제 데이터가 빨간 선 근처에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프라이스, 가격 단위를 보니까 가격 단위가 좀 세네요. 그쵸? MSE 단점이 느껴지시죠? 도메인에 따라서 값이 천차만별인 거죠. 작다 크다가 도메인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밑에 XSE는 Sum Squared Error, 잔차 제곱합입니다. 우리가 이 선형 회기의 내부 알고리즘 할 때 주로 쓸 값이니까 눈여겨서 보시면 됩니다. MSE와의 차이는 n분의 1이 없어진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 MSE의 단점이 있으니까 우리의 선배 학자들이 똑똑하신 선배 학자들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봅시다. R-squared score 결정 계수입니다. 자, 식이 있죠. 이 식도 우리 음미해 봅시다. 1에서 SSTOT 분의 SSRES를 빼줍니다. SSRES는 방금 설명드린 SSE 잔차 제곱합과 같은 값이에요. 분모 SSTOT는 데이터 값에서 데이터 평균을 빼주고 제곱한 값을 다 더한 값입니다. 이 결정 계수는 0에서 1 값을 갖습니다. 일반적으로요. 1에 가까울수록 모델 파라미터가 데이터를 잘 설명한다는 의미이고요. 예측도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0에 가까울수록 안 좋겠죠. 최소 0.6 이상은 돼야 의미 있다고 보고요. 0.8 이상이면 아주 괜찮은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식을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자값인 잔차 제곱합을 보면 극단적인 경우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모델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린 선 위에 모든 데이터가 있다고 보죠. 자, 이 파란 데이터를 선 위에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선이죠. 자, SSRES 값은 0이 됩니다. 뺀 게 0이니까 잔차 뺀 게 0이니까 제곱해도 0이겠죠. 그러면은 분자가 0이니까 결정 계수는 결국 1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한 모델을 만든 겁니다. 반대로 SSRES 값이 커지면 1에서 빼는 값이 커지니까 0에 가까워지는 거죠. 분모 때문이겠죠. 분모를 볼게요. 분모 SSTOT는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한 값을 더한 값입니다. 데이터 분포를 설명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측한 선이 실제 데이터랑 차이가 데이터의 분포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결정 계수가 일반적으로 0에서 1의 값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 아닙니다. 그래프에서 데이터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의 데이터 분포입니다. 요 데이터 분포 요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분포를 예측하는 선을 아주 위로 예측했다고 가정할게요. 아주 위로 이런 식으로 예측했다고 가정할게요. 어떻게 되죠? 자, 현재 데이터와 예측한 선의 차이가
크다는 거죠. 예측 데이터와 실 데이터의 차이가 크니까 분자가 엄청 큰 값이 나올 겁니다. 분자가 엄청 큰 값이 나오게 되면은 결정 개수의 값이 큰 음수값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10,000 이런 값도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고요? 선을 그릴 때 우리가 선을 예측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 때문입니다. 선을 그릴 때 각 실제 데이터 포인트에서 예측과의 오차 제곱의 합이 가장 최소가 되는 선을 그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알고리즘을 우리가 곧 배울 예정입니다. 앞으로 코드에서 몇 줄이면 되는 거를 몇 강에 걸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선을 만드나를 배울 겁니다. 비효율적이죠. 딥러닝과도 마찬가지예요. 코드 진짜 몇 줄 안 돼요. 그런데 그 코드 몇 줄을 파이토치가 다 알아서 해줘요. 또한 그 코드 몇 줄도 사실 우리가 짤 필요도 없어요. 챗GPT가 다 해줍니다. 공부할 필요가 없네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수학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10년 넘도록 컴퓨터가 몇 줄이면 할 거를 계속 배워왔고 공부해왔습니다. 이미 버린 몸 계속 가보도록 합시다. 다음 강 듣기 전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기필반 서브노트에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 비교 기출 문제 설명에 오늘 배운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잘 생각하면서 서브노트를 비판적으로 읽어보십시오.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더 쉬운 예시 12시 30 이런 숫자 5개 정도만 써서 다양한 경우에 MSE와 결정계수 요 2개를 구하시면서 해보시면 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